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거꾸로 이제 조 박사님께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중국이 대만 침공 불사,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불사 이런 걸 저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에 네네. 대만이 이제 국민당이 계속 뭐 1.5 정당 이래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집권을 하다가 예. 이제 대만이 민주화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면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민진당으로. 네네. 그때 이제 첸스위벤이라고 총통 나중에 이제 부패 문제 때문에 이제 실각을 하긴 했지만 네네. 그때 첸스위벤이 대만 사람들의 그 대만 이제 주민들의 독립을 네. 공약으로 내걸고 총통으로 당선이 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되니까 중국은 첸슈이벤이 당선되고 난 뒤에 그 장시민 시대일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독립 반대. 대만이 독립을 하면은 예. 그 반독립 무력법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바로 침공해서 복속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법을 예.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싸납게 나오게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대만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법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미국이 워낙 압도적인 힘이 강하고 또 중국의 힘 자체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큰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르죠. 네. 지금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네. 지금 현재 뭐 차이닝 그 총통이 이제 민진당이고 그게 사실은 국민당한테 넘어갈 뻔했는데 네. 홍콩이 말하자면은 중국이 그 말하자면 홍콩 보안법 안보법이라고도 하고 홍콩을 본토화 시켜버렸잖아요. 예. 한 3년 전에. 예. 2년 전이 만 한 2년 좀 됐죠. 예. 그러면서 바로 대만은 이제 그 민진당 쪽에서 독립파들이 다시 집권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갈등을 겪을 때 대만이 이제 말하자면은 또 좋을 때 올라간 거예요. 네. 너 독립하는 거 아니냐? 독립을 하면은 바로 침공한다. 그러고 네. 뭐 펠로시 같은 친구 하원 오니까 막 그냥 사실상 전쟁 원인이 되는 막 무력 시위를 했죠. 네네.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만의 그 반중 그러니까 대륙으로부터 독립하자라고 하는 정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네. 강한데 이제 워낙 그 힘의 격차가 있고 또 국제적인 상황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분위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반중 분위기는 강하고 독립 분위기는 강한데 그것도 또 실효적으로 준비는 또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뭐 관첩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러려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제압 압력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국은 아마 대만 문제에 대해서 히스테리컬하게 이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고 우리 작년 후반기에 봤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중국이 원하는 대망에 대한 최선의 최상의 시나리오가 뭘 거냐, 그 로망이 뭘 거냐. 차이니즈 로망. 그 생각을 해보면 한국과 이게 굉장히 유사할 거다. 그렇죠. 그 로망이. 예를 들어서 국민당의 부역 세력을 키우고 이거 다 키워놨지. 다 키워놨죠. 요새는 조금 숫자가 줄었겠지만 아무튼 국민당 내부에 간첩 소굴이고 뭐 종중 친중 세력이 우글우글하죠. 그렇죠. 또 민진당도 그럴 거야. 색깔만 껍질만 바꾸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만 내에 종중 세력에게 힘을 실어 주어서 집권토록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종류가 집권했으니까 점차 미국 영향권으로부터 떼어내서 중국 위성국가 비슷하게 만들고. 그렇죠. 시간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목졸라 죽이고. 네. 그리고 중국식 감시 통제 세뇌 시스템을 점차 강화하고. 네. 그럼 시간이 가면 중국 체제로 수렴해 가죠. 만만디. 개구리 잡아놓고 물 천천히 끓이면 개구리 튀지도 않고 익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게 대만에 대한 중국이 하고 싶었던 일이다. 그렇죠. 네. 그 로망이다. 이제 말하자면 저는 이거를 이제 점진적 흡수 동화 전략.
그렇죠. 점진적 흡수, 점진적 체제 동화 전략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산통이 다 깨진 거 아니에요. 네. 대만 사람들이 이제 홍콩을 보면서 실존적 위협을 느꼈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대만 사람들 홍콩을 보면서 중국이 그럴싸하게 내세운 일국 양제라고 하는 게 다 사기다라고 하는 게 예, 글쎄.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시스템에 중국을 적으로 예. 삼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자체가 내부적인 지금 그 사회, 경제, 정치적인 위기가 심화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 나이스한 네. 세련된 말하자면 점진적 체제 동화 시나리오가 안 먹히죠. 안 먹히죠.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상 중국 로망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네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유사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네. 중국도 뭐 우리 문재인 정부 뭐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야당의 대표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은 네. 우리는 사실 악몽을 겪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중국이 침투를 하고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어떤 데는 제재를 하고 사드 제재 같은 데를 보듯이 결국은 이 한반도에서 점진적인 세력권 부식과 체제 동화 우리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적화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어. 중화를 걱정해야 돼. 중화. 그러니까 우리 중화 반점 계속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근데 그 중화 반점은 감 자체를 쓰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중화, 대만 그러니까 출신- 중국화. 중국화. 우린 적화를 걱정할 게 아니라 중국화를 걱정해야 그러니까 된다니까. 저기 우리 쪽에 중국이 소위 체제 동화의 그 옷을 입힌 게 뭐냐면은 야 우리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하고 뭐 우리 조선하고 뭐 중국은 뭐 같이 있었잖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싹 가면은 저기 시진핑이 트럼프 앞에 가서 네. 아 이거 뭐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에 속해 있었다는 식으로 네. 아주 네. 리얼하게 그 세력권을 과시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살 포장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뭐 투자도 해주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카르텔도 만들고 이러니까 우리 내부를 녹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분단돼 있는데 이제 평양을 통해서 북한을 도발을 통해서 우리를 사실은 굉장히 예. 실존적 그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내부에서 그렇게 또 중국에 꼬시킨 사람들은 야 대화만이 살 것이다. 대화만이 살 길이다. 평화가 우선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중국만이 살 길이다. 사실 중국만이 살 것이다. 그거지. 그건 너나 우리 박원순이 문재인이가 다 그거죠. 그거죠. 대화만이 살 길이고 중국만이 살 길이고 저 중국은 북핵 뭐 미사일로부터 벗어나는 큰 길은. 봉우리고 우리는 뭐 작은 산이니까 네. 우리 잘 살자, 우리 잘 성기 있게 그러면서 그냥 혼밥 먹고 뭐 이런 체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중국식의 말하자면은 동화, 체제 그 변경, 그 다음에 세력권 부식 고정화, 뭐 이거 자체는 결국은 우리 내부를 알게 모르게 감시 통제시키고 먹어들어오는 국가가 거지. 개인의 존재를 계속 잠식해 나가는 네. 중국식 패턴을 우리한테 그 여러 가지 다른 수단으로 북한을 레버리지로 섰다가 또 뭐 경제 야 우리 경제가 뭐 그러면 너 우리한테 의존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위협하고 또 국내에서 또 뭐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에 뭐 경제는 중국 뭐 이제 그건 다 대충 이제 어느 뭐 심지어는 홍석현이 같은 사람까지 나서서 뭐 여시제 만드는 세상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한국 체제를 중국 체제에 자꾸 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체제적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해왔고 그렇게 잘 먹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로망이 실현되는 듯 했다가 딱 지금은 트럼프, 됐어. 코로나 그다음에 바이든 되면서 우크라 전쟁 되면서 그다음에 그냥 우리 또 한순간에 아작나 버린 거예요. 윤석열까지. 윤석열까지. 그러니까 잠깐만 트럼프, 코로나 그다음에 바이든, 우크라 이게 삼축주의죠. 삼축주의. 그다음에 윤석열. 그러니까 5번 연달아 맞고서 중국의 한국 로망이 다 깨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젤렌스키가 그 자유 프리 리퍼블릭
혹은 공화국의 어떤 그걸 만들어서 지금 뭐 사실 전쟁을 실질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지만 한국의 우리 윤석열 정부, 나 윤빠라기보다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정말 이성의 간인지 행운인지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굉장히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하니까 거죠. 그건 뭐 이런 측면에서는 네. 한국의 이제 로망으로 끝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중국의 그런 로망, 한반도나 뭐 이런 데 대한 로망이라는 건 이제 로망이라 쓰고 개꿈이라 읽어야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로망이 깨지면 이제 못된 것들은 발작을 하잖아.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다짜고짜 물을게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일어난다면 성공한다고 뭐 우리가 보세요? 직관적으로 보면 참 사실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이든 또 일본의 움직이든 또 우리가 또 같이 한미일로 이제 말하자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대비를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대만 사람들이 아무 준비 안 하고 혹은 미국이 넋을 놓고 있으면 대만 집어먹겠다고 증오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대만 사람들이 대충 준비하고 또 미국도 대충 대비하면은 중국 공산당은 사실은 지금 시진핑 공산당은 굉장히 국내 지금 정치적으로 핀치에 몰려 있어요. 그렇죠. 국내적으로 상당 규모의 군사 도발, 전면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규모의 도발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한반도 문제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대만은 중국이 도발했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발의 수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우리 뭡니까? 예를 들면은 금문도 있지 않습니까? 꼬량주가 말은 그게 5km밖에 안 돼요. 한 4, 5km밖에 안 돼요. 후지안, 후지안에서. 그렇죠. 후지안 해안까지.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던. 뭐 인천 앞바다에서 인천 메가도 공원에서 영종도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영종도도 안 되지. 안 되지 뭐. 영종도 다리 한참 건너가야 돼. 10km 넘는다. 그러니까 영종도도 안 되죠. 그럴 정도로 가까이 있고 네. 대만 타이페이에서는 그게 배가 60km 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그 바다는 넓은 바다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또 미친 척하고 그때 결사항전을 해서 이제 했지만 그 지금 중국의 어떤 군사 능력 같으면 딱 점령하고 금문도를 꼬량주. 꼬랑지 다 먹고 이제 딱 하고 입 딱 씻고 그냥 평화 협상하자. 대만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세계도 평화 협상한다. 이거 가까이 있잖아. 네. 그리고 우리 그냥 대만 다 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국제사회든보다 우리한테 부담을 주니까 우리도 자위행위로서 했던 거다. 이러면서 이제 혹은 들어갔다가 잠시 징벌했다. 그럼 이제 철수. 철수. 우리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런 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수위 조절. 그러니까 도발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요. 대만 해협은. 대만 해협은.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사실은 대만 지도부는 혹은 대만 국민들은 국민당이든 본토인들이든 대만인이든 간에 대만 내성인이든 간에 정말 굳은 각오로 본성인인가 내성인인가.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이거 굉장히 살벌하게 준비하고 엄청난 외교적 군사적 기민성을 긴장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좀 달라요. 저는 이제 한국은 굉장히 살벌한 것 같아요. 예. 이제 한국은 말이죠. 이게 중간이 없어요. 예. 대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국 간첩이냐 자유동맹이냐. 누가 중국 간첩인지 누가 자유동맹인지 어느 나라 대선인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미중 협조의 30년 사이에 생긴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한국은 이게 이제 뭐 아니면 도죠. 네, 그렇죠. 디지털이에요. 네. 그래서 0 아니면 1.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도 이게 여기서 붙으면 북한이 없어져 일단. 지금 결과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러잖아. 너희 없어진다.
이제는 뭐 영변같이 핵시설만 도려내는 게 아니야. 이제 없어지는 게 북한 체제가. 그리고 체제 문제를 얘기했죠. 자유북한 들어오고 그 유엔군 사령부 아래서 무슨 임시행정기구 돼서 자치훈련하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도발하면 이제 북한과 처음부터 같이 손잡고 도발해야 된다고. 그냥 북한만 혼자 도발하면 없어져. 네. 그럼 중국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 이 거대한 화산 폭발인데 이거 다다닥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그렇죠. 거거든. 화산 폭발에서.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를 얻을 거냐? 이게 얻는 게 딱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한국보다 덜 파괴됐다. 우리가 한국보다 덜 죽었다. 전쟁에서 얻는 게 그거밖에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생결단 거대 폭발이 되놓으니까. 그렇죠. 예. 아니 북한은 아니 예를 들어서 중국과 북한의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는 없잖아. 힘이 안 되잖아.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긴 한국과 미군이 있고 뒤에 일본이 있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면 근데 거꾸로 그렇게 사건 벌어지면 북한은 없어지잖아. 네. 결국은 다다닥 붙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여기서 얻은 게 뭐냐면 전쟁 끝나고 났더니 우리는 50만 밖에 안 죽었는데 쟤들은 300만 죽었어.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 근데 자세히 계산하면은 근데 북한은 또 없어졌잖아. 북한도 없어졌죠. 근데 자세히 계산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중국하고 북중 연합군하고 네. 뭐 우리 미군이 없어도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북 워낙에 힘이 세요. 중국이. 중국이 힘이 예, 세요. 그럼요. 근데 그리고 나는 미국이 뭐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예. 아니 그 딱 배짱 좋게 평택에다가 딱 캠프 험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뭐한 저기 산둥반도에서 한 300km밖에 안 되는 데다가 너 임마 깔려면 까봐야 싶더라 그거 아니야? 이게 말하자면 이거는 사실은 선제 공격 혹은 초전 박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를 직접 공격을 하는 걸 시작을 했다. 이제 전면적인 뭐 핵을 썼다든 이런 거 말고 소위 핵을 제외한 핵력을 제외한 다른 방식 같으면은 아마 우리는 삼축 뭐 이게 저 말하자면은 이 방어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데 우리가 만약에 그 탄도탄으로 연안 지역을 한다 그러면은 쭉 작살나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비행기 방공망은 잘 돼 있을 텐데 그렇지. 탄도탄 MD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중국. 그래서 지금 방금 지금 중국이 네. 머리가 안 돌아가는 저 지능 낮은 네. 일기당천 한다는 뭐 그것만 있는 또 대국어 의식만 있는 중국 군인들이나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가 결정을 해서 퍽 이를 벌렸다라고 하면은 북한 없이는 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국의 연안 지역에 집중화된 부분은 더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깰 수 있어요. 많이 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이 워낙 얘들이 비정상적이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지금 야 한국 애들 20만 명 죽었는데 우리 30만 명밖에 안 죽었어. 우리는 인구가 14억 대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이럴 수 있는 애들이 이게. 그 4차원으로 튀네. 그러면 아큐 아니야, 아큐. 아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런 소리가 못 나오도록 무지막지한 대량 응징 보복 수단,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엄청난 수의 미사일,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MD를 구축해야 돼. 우리는 방패로 맞고 상대는 1대 100으로 쥐어 깨질 수 있도록. 아니 그렇죠. 정말로 그렇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래야 쟤들이 단기적으로는 도발을 못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쟤들이 북한 자유와 어떤 그런 큰 격변이 있었을 때 우리한테 어깨 싸움에서 밀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도 적응해서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한반도의 변화를 뭐 강제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벌한 대량 응직 보복과 그다음에 MD 체계 딱 가지고 또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우리가 또 쇼도 부려야 되잖아.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미국이 우리 말려도 너 팔 수 있어. 그렇죠. 그거 이제 우리 링크 K 우리 감시 정찰 자산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진짜로 겁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자, 오늘 좀 뭐 사실은 뭐 내피셜보다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를 이제 아주 엑스트림한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참 어렵고 엄중하고 살벌합니다. 그렇죠. 이게, 예? 이게 우리 한국인들, 우리 한국인의 뭐 운명이 그 팔자죠. 뭐 셉니다. 우리가. 예. 제가 저기 며칠 전에 그 폴란드의 그 한국 무기 구입을 다룬 영어 유튜브 꼭지예요. 영어권. 거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멋진 말을 하나 썼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을 썼죠. 모든 사람이 운명적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영어로 써야 되니까 no, not everyone is a destiny. 그래서 사실 가로쳐 놓고 니체로부터의 코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말은 제가 만든 겁니다. Not every nation people is a destiny either. 그러니까 모든 국가 민족 역시 운명적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앞뒤로 붙인 말을 보면 저게 한국인과 폴란드인의 운명이 빡세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걸 써놨거든. 그랬더니 댓글이 한 20-30개 붙더라고. 대부분 폴란드 사람들인데 그렇다는 거야. 이게 운명이 빡센데요, 팔자가. 예. 근데 갑자기 셰익스피어적으로 설명 안 할까요? 예. It's good or bad. 네. That's the problem. 예. 아니에요. 운명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운명은 아무튼 그냥 팔자가 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 팔자 세련이 하고서 살아가는 그런 재미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습니다. 근데 예. 뭐 그렇죠. 저 다 준비하고 있고 그런 긴장을 의식을 하면서 살아왔던 오랫동안 이 반도에서 살아왔죠. 예, 오늘 그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